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강원도를 데이터 산업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춘천에서 열린 19번째 민생 토론회에 이어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착공식에도 참석해 모두 10가지 핵심 과제를 약속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춘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소양강댐의 차가운 물을 활용해 24시간 달궈진 데이터 센터의 뜨거운 서버를 지키면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춘천을 데이터 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데이터 센터 집적 단지를 만드는 국내 최초의 사업입니다. 소양강을 품은 이곳 춘천이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3,600억 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10여 년 동안 속도를 내지 못한 건 현장에서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프로젝트가 너무 늦지 않게 2027년 이전이라도 좀 조기 준공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데이터 센터 글로벌 어떤 경쟁력을 충분히 좀 강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윤 대통령은 또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규제 타파와 세금 감면을 통해 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강원도는 분단의 아픔이 있는 곳인데도 보훈시설이 부족하다며 올해 안에 춘천에 6.25 참전 유공자 기념탑을 설치하고 국립행성호국원을 2028년까지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케이블카 추가 설치도 언급했습니다. 강원 주민이 원하면 케이블카를 더 건설하겠다고 밝혀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제2의 5색 케이블카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또 국유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이용이 쉽지 않았던 강원 산림자원에 대해선 규제를 풀어 산악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이렇게 해결해 주신 현안들 속도감 있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인제와 양구 등 의료 취약 지역에서도 MRI와 CT를 이용한 정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특수의료 장비 설치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춘천 민생 토론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토론회를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민생 토론회에 민생과 토론은 없고 대통령의 일방적인 공약 발표만 있었다며 재원 마련 방안도 없는 총선 공약 남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도의 현안을 직접 거론하며 적극적인 추진과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며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정부가 공모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로 춘천이 선정됐습니다. 이전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줘서 춘천이 기업도시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춘천시는 IT 도시인 판교를 뛰어넘는 미래형 도시 조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에 368만 제곱미터 부지, 축구장 510개를 합친 크기의 면적의 기업혁신파크가 조성됩니다. 정부가 춘천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거제와 당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선정된 사업지역입니다. 주로 IT와 데이터 기업들이 입주합니다. 춘천시는 이미 입주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기업이 350곳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의 도시를 지향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앞으로 도정과 협력해서 판교를 훨씬 넘는 품격 있는 그다음에 앞선 도시를 이곳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발을 주도하는 앵커 기업은 춘천에 본사를 둔 더존 비즈온입니다. 춘천시와 함께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이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과는 좀 다릅니다. 바이오, 메디컬, IT, BT를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단지뿐 아니라 교육과 주거단지도 함께 조성됩니다. 특히나 개정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기업혁신파크 안에
국제학교와 같은 외국 교육기관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기업혁신파크에 6천 세대의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며 새로운 도심 형성을 기대합니다. 남산면 광판 일원의 그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인원 확충에 대한 큰 기대를 걸고 있고요. 국토교통부는 춘천 기업혁신파크가 조성되면 4만 명의 일자리와 6조 원의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춘천 기업혁신파크 기업 입주 수요 분석과 개발 면적 설정에 나섭니다. 춘천 기업혁신파크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9,364억 원이며 2033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올겨울 강원 산간과 영동 지역에는 유례없는 폭설이 내린 가운데 제설 작업 중에 뿌린 염화칼슘과 도로 결빙 등으로 국도 구간의 파손이 심각합니다. 응급조치로 구멍을 메꾸고 있지만 국도관리구역이 넓은 시군에서는 근본적인 조치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에서 정선으로 이동하는 국도 38호선 두문동제 구간입니다. 대형 화물 차량 통행이 많은 오르막길의 도로 군데군데가 움푹 파여 있습니다. 이렇게 응급복구로 구멍난 도로 부분을 메워놓기는 했지만 도로 파손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태백 시내 구간에는 바퀴가 빠질 정도로 노면이 깎여나가 지나가는 차량마다 크게 덜컹거립니다. 도로가 구멍난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차량 파손도 많이 될 것 같고 이거 다니는데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어떻게 조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태백시가 관리하는 국도는 3개 노선에 66km. 범위가 넓어 폭설 때에는 제때 제설 작업을 하기도 버겁습니다. 시내권 도로와 지방도로까지 포함하면 관리해야 할 도로 길이는 100km가 넘습니다. 대형 화물차 통행이 많은 국도는 재포장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관건은 예산입니다. 태백시가 국도 관리에 들이는 예산은 연간 30에서 40억 원으로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지금 보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폭설이 이렇게 온 바람에 올해 예산으로는 한국 복구를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동해시 역시 태백시처럼 도농 통합시가 아니어서 도로 보수에 부담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삼척과 동해를 연결하는 외곽 지역 국도는 수십 미터 구간이 아예 갈라지고 침하됐습니다. 도농통합시가 아닌 동해시의 경우 지역 내의 국도는 제설 작업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도 지자체에서 실시해 연간 3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집행돼 재정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시설이 많은 강원 남부 지역에서는 대형 화물 차량 통행이 많은데 예산과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지자체만의 관리로는 한계가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원주시가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비를 2배 넘게 증액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단순한 실수라는 입장인데 극장 보존을 주장했던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원주시가 극장을 빨리 철거하기 위해 시민들을 의도적으로 속인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원주시가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하다고 했던 예산은 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철거에 3억, 문화공간 조성에 3억 5천만 원을 사용해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철거에 들어간 돈만 6억,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까지 철거에 다 써버린 겁니다. 이제 문화공간을 조성할 돈이 부족해 의회에 사업비 증액을 신청했는데 그 규모가 10억. 6억 5천만 원 사업비가 갑자기 16억 5천만 원, 2.5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원주시는 당시 담당자가 단순히 계산을 잘못해 발생한 문제라는 입장인데 통상 30% 이내로 증액되는 타 사업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극장 보존 활동을 펼쳐온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보존하는 것보다 철거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산을 줄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것들은 좀 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원강수 시장은 취임 이후 극장 보존 사업을 한순간에 철거 사업으로 바꾸면서 시민들의 세금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쳐왔습니다. 시비를 그렇게 몇십억씩 들여서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를 좀 판단을 좀 해보겠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는 시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무조건 여기 써주세요, 저기 써주세요 요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거기에 저희가 다 그렇게 쓸 수는 없어요. 아카데미 극장이 문체부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공모로 확보한 국도비는 39억. 여기에 21억만 보태면 극장 보존이 가능했습니다. 문화재청도 원주 아카데미 극장의 등록문화재 신청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5억만 더 투입했다면 원주는 60년 역사의 660석 규모의 실내 문화시설을 그것도 문화재급으로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전국 수련병원의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어제부터 보건소 공중보건의 138명을 수련병원 20곳에 추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이번에 파견하는 인력은 전문의 5명과 일반의 9명 등 14명으로 7명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파견하고 나머지 6명은 서울국립중앙의료원, 1명은 서울대병원으로 파견합니다. 특히 정부가 다음 주 중으로 공보의 200명을 상급병원에 추가로 파견하겠다고 밝히며 농어촌의 의료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한 개혁신당 소속으로 강원도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3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개혁신당은 지난 8일 발표한 1차 심사에서 강릉 이영랑, 강릉 원주대 평생교육원 강사와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유성호 전 태백경찰서장을 공천자로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속초, 인제, 고성, 양양에서 임병성 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춘천 인성병원이 의료계 집단 행동이 끝난 이후에도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합니다. 춘천시는 응급 환자의 공백 없는 의료 지원을 위해 오늘 인성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행정과 재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성병원 응급실은 앞으로도 24시간 운영됩니다. 춘천시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상급 종합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원주의료원이 추가 병상을 확보하고 전문의를 추가 채용하는 등의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원주의료원은 36개의 병상을 추가해 병상을 270개 규모로 확대하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을 추가 채용해 모두 7명의 전문의를 응급실에 배치했습니다. 원주의료원은 의료 공백으로 방문 환자가 늘고 있지만 응급실 환자를 모두 수용하는 등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국악원 강원 분원을 설립할 예정인 강릉을 찾아 국악진흥법 시행 준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정 기념일, 국악의 날 지정 기준 등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통예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국 5개 권역을 돌며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문체부는 오는 19일 강릉시청 대회의실에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며 간담회에 앞서 오는 14일에는 국악계 전문가들을 만납니다.
화천군이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업소당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도배나 도색 등 내부 시설 개선과 진열대 정비와 교체에 사업비 70% 이상을 써야 합니다. 전자제품과 단순 소모성 물품 구매는 제한됩니다. 화천군은 29일까지 신청을 받고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업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인제군이 인제종합운동장 조성 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착공합니다. 인제군은 2026년까지 450억 원을 투입해 인제읍 남북리 517-2번지에 10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5,000석 규모의 관중석과 8개의 육상 트랙을 갖췄고 천연 잔디 구장과 보조 구장도 조성합니다. 인제군은 종합운동장이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전국 규모의 대회 개최가 가능한 제2종 육상경기장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라며 스포츠 마케팅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이 빈 점포를 활용하는 청년 창업을 지원합니다. 오늘 19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빈 점포를 활용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해 사전 설명회를 엽니다. 설명회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법과 트렌드 특강, 현장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18살부터 49살 이하 11개 팀으로 선정될 경우 최대 1,8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강원FC의 양민혁 선수가 K리그 승강제 출범 이후 최연소 득점자로 기록됐습니다. 17세 10개월 23일의 양민혁은 지난 10일 광주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와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1분 만에 상대 수비의 공을 빼앗아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 경기 도움에 이은 골로 K리그의 준프로 제도 도입 이후 준프로 신분으로 2경기 연속으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최초의 선수라는 기록도 양민혁이 차지했습니다. 등산과 트레킹 등을 위해 강원도에 조성된 숲길이 2,800km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만들어진 숲길은 8,000개 노선 38,600km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